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내용은 조사 방법론 2에서 챕터 2 신뢰도 및 타당성에서 제1장 신뢰도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신뢰도는 2회에 걸쳐 강의할 예정이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신뢰도의 개념, 신뢰도의 제고 방안, 그리고 신뢰도의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에 대한 요약입니다. 제목은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도의 개념이란 신뢰도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를 공부하면서 신뢰도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뢰도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며 다른 부분에서 이 용어가 나와도 의미를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신뢰도의 개념. 두 번째로 신뢰도의 제고 방안입니다. 신뢰도의 제고 방안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란 뜻이죠. 신뢰도의 제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암기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신뢰도의 개념과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쉽게 잊어먹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신뢰도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될까요? 신뢰도의 조건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신뢰도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도가 없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도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뢰도의 개념, 신뢰도의 제고 방안, 신뢰도의 조건, 이거 세 가지가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신뢰도의 개념입니다. 동일한 개념에 대해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게 되는 정도이다. 자, 반복적, 동일한 측정값.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울로 몸무게를 측정했을 때 첫 번째 측정 시 50kg, 두 번째 측정 시 60kg, 또는 오전에 측정했을 때 55kg, 점심에 측정 시 70kg, 이런 식으로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오면 우리는 이 저울이 측정하는 측정값을 믿을 수 없죠. 이럴 때 우리는 이 저울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신뢰도가 없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동일 대상에 대해서 측정 도구를 반복해서 적용했을 때, 반복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어느 정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번과 비슷한 말입니다. 단지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죠. 그런데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1번에서는 동일한 측정값, 2번에서는 어느 정도 동일한 결과라고 썼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의 오차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오차를 우리는 측정 오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왜 강의 내용에 적어놨을까요? 하나만 설명하면 되는데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신뢰도의 개념을 선택하는 문제가 이런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뢰도의 다른 표현으로는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정확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신뢰도의 제고 방안입니다.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말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뜻이죠. 신뢰도 제고 방안. 이 신뢰도 제고 방안은 측정 후에 신뢰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측정할 때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측정 도구를 저울이라고 말했지만 실증 연구에 있어서 측정 도구는 설문지도 있습니다.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말은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설문을 잘 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도 제고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제거한다. 모호성. 설문 문항을 보고 어떤 거를 물어보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은 항상 명확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 또 특정 계층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피해야 됩니다.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나 특징, 이 부분은 답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으면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좋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답을 얻을 수 없으면 좋은 연구 결과도 나오지 않겠죠. 두 번째,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다. 대상자가 모르는 질문은 추측 또는 무응답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로 영화관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수준을 조사하고자 하는데 영화를 잘 보지 않는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다 보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없겠죠. 세 번째, 측정 항목수를 늘린다. 측정 항목수가 늘어나면 신뢰도가 증가합니다. 또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목 개수가 늘어나면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은 한 가지 개념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항목수가 늘어나면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면접자들의 면접 방식과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면접자들이 일관성을 갖고 측정하지 않으면 동일 문항에 대해서도 답변이 달라져서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자가 임의로 응답자에 대해 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면접자들마저 측정 문항의 일관성이 없다면 응답자의 답변은 당연히 신뢰성이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뢰도가 있다고 인정된 측정 도구를 이용한다. 다른 연구에서 검증된 측정 도구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 사용하는 측정 도구는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더라도 그 응답의 신뢰도를 확신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른 연구에서 검증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중요한 질문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을 2회 이상 한다. 두 가지 이상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은 응답자로 하여금 일관성 있는 답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질문을 2회 이상 하는 것은 측정의 항목수를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누구나 동일하게 이해하도록 측정 도구가 되는 항목을 구성한다. 누가 질문에 답변하든지 간에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측정 항목을 구성해야 됩니다. 검증된 측정 도구란 동일 항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관계없이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문항이 작성되면 사전 예비조사를 통해 각 설문 문항이 명확하게 서술되었는지 대상자들의 이해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본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통해서 설문 문항에 대한 점검을 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본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측정 오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명에서 50명 정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신뢰도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도의 조건은 첫 번째,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 신뢰도의 개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신뢰도의 또 다른 표현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요. 똑같은 무게를 가진 어떤 물질이 10개가 있을 때 한 개가 10kg으로 측정되었다면 우리는 다 재보지 않아도 10개의 합이 100kg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된 측정치를 가져야 된다. 언제 어떤 장소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그 값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유사한 척도를 적용하여 측정해도 같은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 즉 도구는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뢰도가 높은 도구라면 같은 개념을 측정할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도의 판단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뢰도의 이 판단 방법이라는 것은 신뢰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일치성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측정한 조사 결과들이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일치성 정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그 결과들이 얼마나 같게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결과들이 같다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설명력 계수 활용. 이 설명력 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얻어진 측정치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설명력 계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설명력 계수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오차 범위 있습니다. 자, 측정 결과값의 오차값으로 신뢰도를 파악한다. 측정 오차와 신뢰도는 반비례한다. 첫 번째 일치성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오차라는 것은 평균값에서 벗어나는 정도입니다. 오차값이 크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오차가 크면 신뢰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측정 오차와 신뢰도는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강의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신뢰도의 개념, 신뢰도의 제고 방안, 신뢰도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신뢰도의 개념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죠? 반복 측정, 동일한 결과, 이렇게 이해를 했죠. 신뢰도의 제고 방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8가지 이해를 하시고 신뢰도의 개념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의 조건, 신뢰도의 조건은 신뢰도의 개념, 제고 방안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뢰도의 개념, 제고 방안, 조건, 요 제목은 꼭 외워두시고 나중에 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